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결과를 수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송갑석 의원의 선대위 참여가 결정된 가운데 광주 전남 의원들의 합류 여부도 관심입니다. 원팀의 핵심인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할지도 주목됩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언한 화합형 용광로 선대위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순회 경선에 함께 나선 후보 5명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가 유력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쟁 기간에 작은 갈등들을 다 넘어서서 그걸 오히려 에너지로 만들어서 더 큰 힘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과 이지사 측 조정식 의원 등 준비단이 선대위 구성을 위한 실무에 착수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의 합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지사 캠프에서 역할을 맡았던 이형석, 민형배, 윤영덕, 주철현 의원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우선 민영배 의원이 상임위를 행안위로 옮기고 오는 18일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파상 공세에 방어조로 나설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은 이낙연 전 대표의 합류 여부입니다. 이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수락하고 원팀 회복에 적극 나설 경우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의 갈라진 민심이 다시 결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 일부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어 당에서도 이 전 대표의 합류를 서두르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대표로서 의원님들 모시고 조만간 이낙연 후보님도 찾아뵙고 다 마음을 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이후 당내 갈등 우려를 씻어낸 민주당이 선대위 구성 등 대선 체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광주 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간 연장되지만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사적 모임은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하도록 변경되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됩니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 연습장은 광주의 경우 밤 12시까지 연장이 확정됐고 전남의 경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에서는 결혼식 참석자 수를 최대 250명까지 완화하고 운동시설에서의 샤워장 운영이 허용되며 전남은 피로연 허용과 종교시설 이용자 50%까지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전남의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례 한 중학교에서 4명, 구례 모 초등학교에서 7명,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 4명 등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전남에서만 19명의 학생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오늘도 구례에서 확진된 초등학생의 가족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광주는 4명, 전남은 1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전라남도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전국 천일염의 93%를 생산하는 전남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전남의 천일염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었다며 도차원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전남의 태양광 시설 허가 면적이 1000헥타르를 넘고 벌채한 나무도 56만 그루가 넘는다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전남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의 아들이 2019년 성남시 대장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김 지사는 당시 계약 포기가 속출하며 예비 933번까지 분양을 받았다며 아들은 800번대 예비 번호를 받아 1층을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C가 보도한 나주경찰서 간부들의 골프 회동에 대한 지적이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 전남경찰청의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당시 나주 경찰서장 등 간부들에 대한 질타와 함께 정부 지침을 뒤늦게 전달한 전남 경찰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와 초과 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일선 경찰들의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대우건설의 중흥건설 매각 과정에 대한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KDB 인베스트먼트의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당초 중흥건설이 써낸 2조 3천억 원보다 2천억 원 정도 인수가가 낮아지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적법한 절차 내에 진행됐다고 해명했고 윤재욱 정무위원장은 감사 요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계절 꽃 피는 시남 섬마을이 이번에는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극찬한 퍼플섬 반월 박지도에 아스타라 불리는 보랏빛 국화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퍼플섬으로 이동근 기자가 안내합니다. 섬마을이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다리와 마을 지붕, 정자까지 보라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합니다. 섬마을의 언덕은 꽃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꽃 색깔도 당연히 보랏빛. 아스타로 불리는 보라색 국화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했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꽃들도 너무 예쁘고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퍼플섬으로 이름난 신안 반월 박지도는 봄에는 라벤더, 가을에는 아스타가 만발해 보랏빛 세상을 연출합니다. 보라색으로 물든 섬마을은 여느 휴양지 못지않은 경치와 함께 신비함으로 가득합니다. 탐방객들은 보랏빛 풍경을 배경으로 소중한 추억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느낍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꼭 제가 동화 속의 주인공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신안 퍼플섬은 CNN과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 등도 극찬한 아름다운 섬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 수가 200명 남짓한 작은 섬에 주말이면 50배가 넘는 만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섬이라는 이미지가 가고 싶고 밝아진 그런 이미지로 변해서 살고 싶고 관광객들이 더 찾아오고 싶고 여기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섬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계절 꽃피는 신안의 섬 가꾸기 프로젝트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섬이 가진 가치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남도 음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어디서나 남도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 지역 특산물과 한약재를 넣어 만든 육류, 해산물 요리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밑반찬까지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음식과 지역 명인들의 음식이 다양하게 차려졌습니다. 관람객들은 음식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사진에도 담아둡니다.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실생활에 또 활용도 해보고 이제 그럴 생각이에요. 지난 1994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한 차례 취소됐던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27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장성댐 있으니까 붕어찜, 한방 붕어찜에서 경진대에 나가서 또 금상 타고. 코로나19 위기에도 해외에서 건강식으로 소개되며 수출길에 올라 전화위복을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이제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미국에서 LA하고 뉴욕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올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도 음식 레시피를 배워보고 음식을 보고 살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도 준비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도 음식 축제를 통해서 세계 속에 빛나는 남도 음식의 진수를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남도의 맛 세계를 잇따를 주제로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이 한국 육상 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체육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재용 광주시 육상감독은 체육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에서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육상 분야에서 두 번째로 대한민국 체육상 지도상을 수상한 심 감독은 100m 한국 신기록 보유자인 김구경, 멀리뛰기 김덕현 등 한국 간판급 선수들을 육성한 명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동석한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자리를 떠난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2일 광주시 동명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자리를 함께하다 일행이 동석한 여성을 폭행하자 적극적인 대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동부서 소속 A경찰관에 대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감찰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의 철거업체 선정 등에 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인인 74살 이모 씨와 재개발조합 전직 임원 61살 이모 씨 등과 함께 학동사구역 정비사업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돈을 받고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문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씨에게 뒷돈을 주고 사업을 따낸 업체 중에는 학동 붕괴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한솔기업과 다원 EN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실습 과정에서 잠수를 하다 숨진 고 홍정훈 군의 유족과 진상규명 대책위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홍 군의 아버지와 대책위 관계자 등은 오늘 오전 여수해양경찰서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실습 사업주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현재 해경은 요트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홍 군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